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근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 와이프랑 아들이 좀 나가 있어서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이 짧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십니다.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생산수단의 사유제 아래서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이거 완전히 그냥 핵심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들 느낍니다. 사람들이 평등해지고 헌법에 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 있어서 예전처럼 신분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도처럼 뭐 계층이 나눠져 있거나 계급이 나눠져 있거나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죠. 그리고 강대국들이 예전처럼 식민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지만 요즘에는 강대국들이 식민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자상 계급과 계층이 사라졌다고 해서 실생활의 계급과 계층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많이들 댓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 네이버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빈부격차, 계층, 그리고 계급 간 갈등. 뭐 이런 얘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는 신분, 계급, 뭐 양반과 천민 뭐 이런 게 없어졌다 뿐이지 사실 그대로 존재해요. 자본주의 아래서는 이 자본의 소유, 자본의 지배에 따라서 이게 그냥 나눠지는 겁니다. 전반적인 우리의 상황과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예전처럼 노예를 데리고 오거나 식민 지배를 하진 않지만 신생국들이나 아프리카, 뭐 중동 이런 데서 주요국들의 활동을 잘 보면 선진국들은 여전히 뭐 자본이나 그런 걸 투입을 해서 자원을 쓸어가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고 금융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 체제 자체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힘들게 육체적이나 물리적 지배를 안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뀐 거지 이 프레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노랑 지주가 있었죠. 이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지주는 땅을 보유하고 있고 농노는 땅을 보유하지 않고 거기서 노동력만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 생산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보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좀 이런 말 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계층이 저는 나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가 누적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자본주의가 절대 악이라서 부가 누적되고 이거를 다 뺏어갖고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아래서는 부의 축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그 격차가 벌어질수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돈도 벌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이런 자본주의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내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짤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가 좀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럼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라고 하면은 뭐 투자 아니면 부동산, 주식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축. 근데 이게 조금 저는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돈을 벌면 어쨌든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소비 지출은 나한테 필요한 재화 용역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소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써버리는 소비가 있는 반면에 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수단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걸로 나눠지거든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후자의 생산 소비를 점점 늘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해외도 많이 나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욜로라고 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도 사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그 회사 들어오자마자 제가 보니까 시계, 뭐 지갑, 가방, 옷, 차 이런 거 많이 사더라고요. 이거는 다 전자에 속한 소비입니다. 써서 없애는 소비예요. 그게 뭔가 나의 뭐 부가가치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생산수단을 보유함으로써 그 생산수단에서 뭔가가 창출되는 소비가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더해주는 소비가 아닙니다. 그냥 약간 가오만 더해줄 뿐이죠. 근데 후자의 소비,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쪽에 자꾸 돈을 지출하는 소비를 한다면 이건 써버리는 소비가 아니고, 생산수단을 사면 그 생산수단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지 않고 그 생산수단에서 오히려 생산 활동을 하면서 돈을 찍어내게 되겠죠.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주식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식 회사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나눠주거나 쌓아놓게 되죠.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입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군 아니면 직장에 뭐 근접한 어떤 주거 이런 거에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도 되면서 시간이 올라가면서 나한테 그 금전적인 혜택을 더불어서 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이런 생산 수단을 적극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돈을 버는 활동은 이 후자의 소비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거를 알고 돈을 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막 수십억 있어갖고 그냥 쓸 거 쓰고 뭐 주식으로 좀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도 좀 사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산수단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나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함으로써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는 기쁨이 저는 더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이고 나를 밀어 올려주는 그런 소비입니다. 우리는 소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비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전자의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노동에서부터 비롯되는 돈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노동으로부터 비롯된 돈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비를 해서 써버릴 건지 아니면 생산수단을 나한테 축적할 건지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 대해서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생산수단 소비가 빨라지는 거고, 그 소유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 생산수단 소유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생산수단에서 나오는 부가 나한테 점점 더 붙고 생산수단 자체가 내가 일하는 것과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잘 때도 일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리 가야지 점점 내가 그 부로 이르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써버릴지 생산수단을 축적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는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당장 이걸 써버리고 싶고, 나는 당장 옷을 안 입고 뭐 중고차를 몰거나 시계가 없거나 뭐 좀 행색이 남루하면 가오가 떨어지죠. 간지도 안 나고. 근데 그거는 잠깐 일순간일 뿐입니다. 소비로부터 얻는 일순간의 만족을 돌려서 아까 말한 후자의 소비, 자본 축적을 위해서 이 생산 수단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 소비로 돌리셔야지 부에 이르는, 내가 가난을 벗어나는, 부자로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가지고 그 주거를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본주의의 특성이 부가 누적되고 시간이 갈수록 부가 누적이 되고 복리로 누적이 되고, 그리고 그게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누적이 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나타난다고 했죠. 내가 길을 잘 트고 내가 길을 잘 가야지 우리의 후손, 나의 아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우리 가족이 그 부로부터 창출된 것을 쌓아서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점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찍은 영상에서 우리가 왜 노동으로 가꾸는 좀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소득 분배가 그 메커니즘 자체가 망가졌다는 얘기를 그 영상에서 했거든요. 제가 지금 위에 링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소득 분배 메커니즘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 아래서는 그 소득 분배 메커니즘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생산수단을 사유제 아래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차를 뭐 일정 부분 세금이나 이런 걸로 메우는 거는 정부의 몫이지만 뭐 정부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뭐 가난은 나라면도 구제를 못한다고.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무슨 혁명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그 저한테 편지나 쪽지로 많은 문의가 오는데 제가 대부분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 종목 어떠냐? 그러면 그런 거는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좀 어린 분들, 심지어 고등학생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지금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돈을 번다. 물론 주식을 하면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근본적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이런 근본을 이해하고 나면 꼭 주식에 매몰된 필요는 없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생산수단의 가치는 남들이 얼마나 그 생산수단을 원하느냐, 이익을 얼마나 잘 뽑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탄탄한 자본을 갖고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건전한 거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독점력이 있는지, 얼마나 배타적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수단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 생산수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이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주식이면 주식,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맹목적으로 매몰되지 말고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스크립트도 없이 좀 얘기하느라고 짧은 시간에 갑자기 지금 와이프랑 아들이 나가 있는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찍느라고 좀 횡설수설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